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1급 2020년도 3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회계 1급 회사 A 기본찬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분인데요.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이니까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이월하도록 설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14006 상품 재고자산 14600 상품 계정은 지금 계정 근무 준비인풀 필수 프로젝트 관리 항목 쪽에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도 2월 항목 할 수 있게 선택을 해놨습니다. 1번 맞는 얘기고요.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손익계정 쪽에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복리후생비 네, 여러가지 세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2번도 맞고요. 자, 3번 여러 계정의 증빙필수 입력 여부를 일괄로 변경할 경우에 일괄 설정을 이용하실 수 있다. 여기 일괄 설정을 통해서요. 계정 공문 변경을 계정 과목 구간을 정해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 바꿀 수 있어요. 3번 맞고요. 전표 입력 시 접대비 계정에 대해 증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을 차대변 필수 선정했습니다. 접대비 관련해서요. 지금 보시면 차변 필수,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차변 필수로 했어요. 차대변 필수가 아니라 차변 필수로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2번 문제 볼게요. 자,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원 등록에 보시면 지워주시고 조회해 주세요. 네, 지금 김은찬 사원에 대해 회계 입력 방식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맞는 걸 고르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하죠. 불가하다가 아니라 틀렸고요. 2번 승인 전표에 대해 삭제는 불가하지만 수정은 가능하다. 삭제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수정 권한자였어요. 네,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죠. 수정 권한자는 입력을 하게 되면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수정 권한자는요, 승인 전표 수정할 때 전표 승인 해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고요. 수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거래처 등록 메뉴의 거래처 구분은 거래처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네,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도 있겠지만 일반 거래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일단 카드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반 무역 주민 기타 무역은 무역 관련된 국외거래처 기타는 일반 무역 주민액 맞고요. 일반 맞는 얘기 카드사는 금융거래처에 있어요. 그래서 금융거래처에 있는 거 금융거래 등록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설명도 틀렸어요. 신용카드가 구매용도의 법인 신용카드지 카드사는 가맹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카드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도 틀렸고 거래처 등록 메뉴 쪽으로 해서 구분도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번째 문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2월 된 주 한국생산 본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랬죠. 외상매출 잔액 쪽입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표관리 거래처 원장 쪽으로 가셔서 외상매출금 기표기간을 저는 그냥 2020년 1월 1일로 해요. 그러면 정기 거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정기 2월 된 거 보이시죠?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잔액이 가장 큰 데는 영은 실업이 가장 크네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회계팀의 2020년 예산 중에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계정 과목 부분입니다. 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한다라는 부분인데, 예산 초과니까 예산 관리 쪽에 예산 초과 현황으로 바로 가볼게요. 네, 조회 기간은 2020년 중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고, 회계팀 승인 집행 조회하시면 집행률이 100 넘어간 거, 이거 차량 유지비 보이시나요? 네,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5번 문제가 잠시 편집이 잘못되어서 잠깐 바꾸고 다시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짠! 다시 바꾸고 왔습니다. 네, 잠시 혼란을 드렸네요. 네,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네, 결론은 차량 유지비.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6번 문제 부분입니다. 한국생산본점은 2020년 월별 현금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현금 지출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현금 지출액 부분이라서 현금 출납장 이런 쪽을 보셔도 괜찮으시고, 네, 전체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지금 월별로 이게 나와 있질 않아서 총계정 원적 쪽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월별로 볼 수 있으니까. 올해이고요. 계정은 현금 지출액이에요. 현금. 조회. 네, 그러면 현금 지출액이니까 지출된 것은 대변에 대한 부분이죠. 대변의 가장 큰 달 4월 바로 보이시죠? 4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7번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대전공장에서 제조활동에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관리항목 원장 쪽으로 가서 대전공장 프로젝트별로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항목 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별인데 네, 볼게요. 본점이고요. 관리항목이 공장 프로젝트. 그럼 관리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전공장이죠. 대전공장. 그리고 기표 기간은 1월부터 6월. 상반기. 계정은 복리후생비. 제조활동이니까 500번대인 5가 들어간 거 이걸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단기 증가된 거 382만 5천원 여기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리 항목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잔액입니다. 외화예금 부분이라서 외화 명세서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외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외화 명세서에 자, 기표 기간을 12월 말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두시고요. 외화예금 달러 하나밖에 없네요. 2월 된 거랑 발생된 거, 발생 외화 지금 보라고 한번 잔액이니까 잔액은 요거네요. 기말 잔액. 미국 달러의 잔액이네요. 기말 외화의 잔액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5만 달러. 3번. 왜 이래? 네,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번 한국생산 본점은 7월 1일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12월 30날에 주식 25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매각했대요. 처분손익 부분이고 수수료까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 부분에 대한 유가증권이 얼마에 매입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이 떠듬떠듬거리죠? 유가증권 명세서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기표일자는 7월 1일 올해로 저는 보통 잡아요. 언제 기표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럼 지금 증권번호 2개 나왔는데 701-001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가에 10,000원으로 해서 취득을 했었네요. 근데 지금 8,000원에 매각했으니 2,000원씩 일단 손실 났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다 손실이네요. 네, 손실 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2,000원씩 손실 났고 250주를 판매했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기가 필요하다. 갖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한 주당 2,000원씩 손해를 봤고요. 250주라서 50만원인데 수수료까지 더 설상가상도 붙었습니다. 55만원 손실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올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ERP에서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서 자산 변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에요. 항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외우신 분들은 그 사업장 이동이 없다라는 건 아실 수는 있으실 텐데 외우지 못했다라고 하셔도 슬퍼하실 필요는 없는 게 고정자산 등록 쪽에 명세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보면 아무거나 하면 되겠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랬을 경우에 추가 등록사항 쪽에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뭐 지금 해당되는 구분값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없는 게 사업장 이동이에요. 지금 자본조 지출, 프로젝트 이동, 자산 폐긴 다 있죠? 네, 요거만 없네요. 네, 그리고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국생산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을 계획을 수집하고 있대요. 매월 10일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등록된 자금 과목에 대해서 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자금 관련된 걸로 해서 일자별 자금 이 계획 입력에 가셔서 고정자금 탭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10날에 12월 말까지 지급되는 거 사무실 임차료 보이시나요? 정답은 임차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한국생산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채권 연령에 대한 거 이렇게 채권 연령 분석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본점이고요. 채권 잔액 일자가 2020년도 6월 30날 기준입니다. 정기월수는 6개월입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 조회.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거래처명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는 쪽에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총 미해수 외상매출금은 139-986000 채권 잔액 부분이라서 847851-000인데 지금 6월에 있던 잔액만을 넣고 있네요. 얘기하고 있네요. 1번이 일단 틀린 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미해수 외상매출금은 가장 작은 거래처는 제동입니다. 제동 가장 작죠. 1,500 얼마밖에 안 되고요. 2번 맞고요. 미해수 외상매출금이 가장 큰 곳은 하진테크. 예, 맞네요. 1월 논스탑 거래처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아직 회수됐습니다. 쭉 가시면 이 채권 잔액은 1월에 발생했던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업돼서 채권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미회수된 거 확인할 수 있네요.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한국생산본점의 2020년도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부분입니다. 다음 중 한국생산본점의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네.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액, 현금 지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일 월계표로 해서 현금으로 지출됐는지 아니면 현금 외걸로 지출된 건지를 보라라는 걸로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월 20날 들어가시면 차변이 지출된 곳이고 대변이 입금이 된 쪽입니다. 현금으로 지출되면 현금 차변의 내용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현금 외걸로 지출되면 대체 쪽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보험료 지출에 지출액은 190만 원인데 틀렸죠. 290 되어 있으면 틀렸고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사무용품비 지출액은 45만 원인데 50만 원이니까 틀렸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 내역이 보입니다. 네, 더블 클릭이 제가 마우스 감이 좀 빠른가 봐요. 네, 그래서 나온 거니까 뭐야 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만 원이라 틀렸고요. 3번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지급 임차료,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지급 임차료 요거 부분은 전에 현금이 아니라 현금 외걸로 됐었네요. 틀렸고요. 판매관리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를 전에
현금으로 지출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14번 문제인데요. 한국 생산 본점은 2020년도 3월 말 결산 시 받으러에 대해 2% 대손금 설정하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면 저는 이런 거는 결산재무제표관리 합계장의 시상표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재무상태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받으러 잔액과 현재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내용이 있죠. 예, 이것도 계산기를 가져서 풀게요. 어머나. 지금 받으러움이 463900000 곱하기 2% 0.02. 근데 지금 잔액이 2420000. 어머나.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남아있죠. 어휴 당황. 어휴 왜 이럽니까?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463900000. 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전에 건 너무 감이 안 좋았는데 감이 너무 빨라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6858000, 대손상각비 6858000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당황하였네요. 네, 1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인데요. 한국 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 금액이에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가시는 거는 네, 되시는 부분인데 1기 예정이죠. 1사분기 요걸로 해서 조회 불러오기 네, 불러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면세 수익 금액은 여기서 안 나와요. 네, 과세 표준에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야 되고요. 면세 수익 금액입니다. 면세 수익 금액, 면세 수익 금액 여기 있는 부분이고 3억 2천만 원이네요. 3억 2천만 원. 면세 수익 금액. 춘천지사죠. 속았네. 춘천지사. 속상합니다. 춘천지사고요. 여기서 과세 표준. 과세 수익금액, 면세 수익금액 5억 2천, 5,200. 3번으로 오르셔야 됩니다. 네, 이거 저처럼 속지 마세요. 이거 부가세 신고서 부분이 춘천지사로 나오면 상당히 많이 틀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많이 방정맞게 하다가 많이 틀립니다. 춘천지사로 나오는 건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여튼 춘천지사로 이제 계속 유념하셔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춘천지사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으로 해서 반영될 세무구분이에요. 자, 이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 1기 예정 신고 부분으로 해서 요거 지금 조회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잘 보시면, 자, 제가 클릭해 볼게요. 매출 관련된 쪽에 해당되는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색깔 변화하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과세 매출 하나고요. 신용카드는 카드 매출 하나. 세무유형이 기타는 수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파란색으로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오른쪽에 세무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꼼수.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거는 한 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과세 매출 하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보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메인 매출장 보면 또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약간 꼼수. 네, 17번 가겠습니다. 20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종류가 아닌 부분입니다. 감가상각 자산 부분은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춘천지사 잊지 마시고 2기 부가세 예정신고예요. 2기는 3, 4분기 조회. 그럼 매입된 부분으로 해서 보십시다. 구하라고 하는 건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종류가 아닌 부분인데요. 기계장치 있고요. 차량 운반고 있고 기타 감가자산이 있는데 건축, 구축물은 없죠. 그래서 3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한국 생산 춘천지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 중에 공급과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거래처 부분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 춘천지사로 해서 1기 확정 신고니까 2, 4분기로 해서 확인해 주셔서 불러오기 이렇게 하신 후에요. 여기 보시면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요거는 아니니까 요거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것도 꼼수인데요. 너무 꼼수만 알려드리나? 정석으로 하시면 매입 매출장 가서 보는 게 정석입니다. 아니면 근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공급가액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 합계 가장 큰 거, 영은 가장 큰 게 지금 보시면 중원하고 영은 실업이 있는데 중청 1기 확정 신고, 영은 실업이 1억, 하진테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는데. 네, 꼼수로 하지 말고 정서로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네, 매입 매출장으로 갈게요. 까불었네요. 정서로 갈게요. 매입 매출장. 그러면 부가세 확정 신고라서 춘천지사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2, 4분기 확정신고 조회. 네, 이렇게 하면 거래처 명별로 해서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거래처에 대해서 보라고 하고요. 거래처별 정렬 순서, 거래처별 근데 정렬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른 방법이 일단 이렇게 해보죠. 자, 거래처명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정렬 및 소개로 해서 여기 거래처명이 있습니다. 위로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거래처명으로 해서 아이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렬이 또 안 되지. 오호, 정렬이 왜 안 될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는 정렬이 조금 그렇습니다. 요걸로 갈게요. 세형계산기표. 매입 매출장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갑시다. 조회. 제동이 가장 많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번. 여기 간단한 거를 괜히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돌아왔네요. 꼼수를 하려던 저의 그 죗값을 치른 것 같네요. 네, 19번입니다. 네, 자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춘천.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고정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가치는 명세서고 1기 확정이라서 춘천의 1기 확정 2, 4분기 조회하고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지금 100만원. 요걸로 해서 바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0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 부분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올게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 보시면 춘천지사구역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까지고 매출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네요. 세액은 400만원. 네,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1번 문제. 한국 생산 본점의 2020년도 제조 경비가 가장 큰 분기는 언제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조경비 쪽이니까 원가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분기별로 봐야 되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분기별로 조회. 제조경비가 가장 큰 부분, 제조경비 가장 큰 쪽은 지금 2, 4분기. 그래서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요. 네, 주 한국 생산 본점은 2019년도에 2020년으로 제공품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제공품 금액과 관련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이월된 부분으로 해서 같이 보시려면 원가 보고서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뭐 상관없는데 네, 지금 단기 정기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2월된 거 보면 되니까 지금 2월된 제공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2월된 거는 2월된 제공품 200만 원이죠. 바로 틀렸네요. 1번이 틀리면 좀 찝찝해서 네, 1번이 바로 틀린 거고요. 확인해 볼까요? 2월된 제공품 단기 원가 보고서 기초 제공품 제고를 표시됩니다. 뭐 맞는 얘기고 2월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해도 네, 2월된 거는 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번이 틀렸네요. 이거 2월된 거 2월된 거 전기에서 2월된 거니까 200만 원이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요. 문제가 찝찝하지? 아무튼 그렇고요. 23번입니다. 생산 본점에서 1월 말 결산 시에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원가 보고서죠. 지금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비니까 요거죠.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본점이고요. 기간은 1월 말이네요. 1월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코드가 건물 기계장치목 이렇게 있는데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만 잡을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한 500번대 원가, 제조 쪽에 관련된 원가만 나오는 부분이고요. 감가상각비는 건물은 쭉 가시면 1월에 감가상각비 기초 감가상각비에 이렇게 해서 본점 원가 보고서 요거 감가상각비 합계 요거죠. 107476이죠. 다른 거 보고 있었네요. 네, 요거 단기 감가상각비 합계 쪽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 머리가 보여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24번 한국 생산 본점에서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에 대해서 보라고 합니다. 네, 타계정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쪽에 가시면 여기 타계정 대책 이렇게 나오고요. 상품을 타계정 대체했다라는 부분 지금 원가 쪽이고 상품 쪽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합산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재고자산 쪽이 상품이니까 네, 상품에서 타계정 대체 쪽으로 간 걸 찾아볼까요? 타계정 대체 요거 200만원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해 들어갔을 때 요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200만원 상품 찾아주신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요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더블 클릭하면 웬만한 거는 세 번의 여기 다 좀 나오는 형식이에요. 전산 자체가 더블 클릭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좀 요령입니다. 25번 문제 핵심 ERP에서는 다양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관리 항목별 부분 여기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요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리 항목입니다. 들어가 보면
자,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 이렇게 있고요. 회계 단위별. 지금 비용센터별은 없죠? 그쵸? 여기 비용센터별은 없죠. 이거 부문별, 프로젝트별, 회계 단위별은 있지만 비용센터별 없습니다. 이렇게 조회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중간에 살짝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서 좀 스무스하지 못해서 조금 좀 마음이 좋진 않지만 네, 일단 이렇게 푸는 형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